임플란트 원장님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 할 때 항상 언급되고 따라오는 말이 뼈 이식. 근데 그 뼈 이식이 정확하게 뭔가요? 뼈 이식이 그냥 뼈를 이식한다 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듣는 이식은 모발 이식, 뭐 장기 이식, 사람의 걸 사람에다가 보통 이식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치과에서 하는 뼈 이식은 사람 뼈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동물 뼈를 사용하기도 하고 합성 뼈를 사용하기도 하고 재료가 달라질 뿐이지, 뼈 재료를 우리 치아에 넣어서 뼈로 만든다라는 개념이 뼈 이식이죠. 그럼 임플란트 할 때 그 뼈 이식이 왜 필요한 거예요?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뼈 폭이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확보가 안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뼈가 노화의 일환으로 뼈가 좀 내려가거든요. 내려갔을 때 임플란트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치아도 뿌리가 노출되는 것처럼 임플란트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폭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그 폭이 부족한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건 뼈 이식이 필요한 거죠. 항상 이제 뼈 이식이 같이 붙어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과잉 진료. 그럼 이 뼈 이식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필요하면 하는 거죠. 필요 없는 환자한테 뼈 이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죠. 그거 약간 거짓말 하는 거죠. 어떤 치과에서는 가격을 싸게 받는 대신에 무조건 뼈 이식을 추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임플란트는 다른 치과의 반값인데, 아 여기 뼈가 안 좋아서 뼈 이식을 해야겠네요 하면서 결국 비슷해지는 거죠. 믿기죠, 말 그대로. 그러면서 실제로 뼈는 안 들어가면 또 거짓말이니까 정말 조금 넣는 거죠, 그냥 옆에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잉 진료랑 연관이 되는 거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뼈 이식을 안 해도 되는 환자한테 뼈 이식을 하면 문제는 없는 건가요? 문제는 없죠. 뼈가 더 들어가는 거니까. 지갑에 문제는 생기지만 뭐 잇몸에 문제는 안 생깁니다, 따로.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상악동 뼈가 너무 크거나 없으면 임플란트 신기가 어렵다 네네. 말을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위턱뼈, 상악뼈에 있는 빈 공간을 의미하는데 코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보통 8에서 10mm짜리 보통 많이 심거든요. 임플란트 좀 깊게 심는 게 트렌드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으려고 하는 임플란트 길이보다 플러스 한 2mm 정도는 더 여유분이 있어야지 임플란트 온전한 깊이 심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8mm짜리 심는데 제가 한 2mm 깊이 심고 싶으면 10mm가 필요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상악동이 엄청 큰 거예요. 어떤 분은 뼈가 이만한데 상악동이 이만해요. 그럼 뼈는 이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는데, 어떤 분은 상악동이 엄청 크니까 내 뼈가 너무 적어서 막 한 5mm밖에 안 돼요. 그럼 임플란트 내가 8mm짜리 심으려고 그러면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악동 막을 들어 올려서 거기에 뼈를 집어넣는 게 상악동 거상술이에요. 그게 이제 특정 분들, 특히 상악동이 큰 분들에 있어서 좀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간단히 되게 뚝딱 끝나는 수술은 아닐 것 같은데. 상악동, 네네. 네. 근데 이제 상악동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임플란트 심는 방향으로 구멍을 뚫어서 거기로 뼈를 집어넣어서 막을 올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마침 제가 모형이 있어요. 임플란트 심으려고 여기다 구멍을 뚫었어요, 여기다가. 네. 그럼 여기다가 이쪽으로 뼈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악동 막이거든요. 거상이 쑥 올라오면서 안에 뼈가 차는 거죠. 움직이죠, 막이. 네네. 네, 이렇게 올라갔을 때 안에 뼈를 쑥 집어넣으면 거기 뼈가 다 차는 거예요. 두 번째는 측방 접근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크게 뼈를 떼내요.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떼냅니다. 옆으로 뼈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쪽으로 뼈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뼈를 뚫고 들어가서. 저는 측방 접근은 잘 안 하고 여기로만 해요. 이쪽으로 구멍으로만 하면 절개도 많이 안 하고 더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그걸로 다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막 나 임플란트 막 뼈 이식하고 엄청 아팠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뼈 이식하려고 그러면 절개를 하고 잇몸이랑 뼈를 분리시키거든요. 그것 때문에 붓고 아픈 거예요. 분리시키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환자가 근데 뼈 이식까지는 하기 싫다. 그러면 임플란트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임플란트 주변으로 최소 1mm의 뼈는 있어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1에서 1.5mm. 그러면 우리가 5mm짜리 직경의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1.5, 1.5를 가정하면 8mm의 뼈 폭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6mm밖에, 7mm밖에 안 돼요. 근데 나는 임플란트를 심을 거고 뼈 이식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환자한테 얘기해야죠. 이거 시간 지나면 뼈가 다 내려가면 다 망가진다. 얘기를 하고, 아니면 더 얇은 걸 심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원장님은 이제 환자 주도형 치료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 이거 할 때도 환자한테 선택권을 주세요? 저는 선택권 다 드리죠. 말도 안 되는 선택권을 드릴 수는 없고 옵션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다 옵션을 드리는 거죠. 그거를 듣고 그 중에서 환자분이 가장 자기가 맞는 거를 고르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상악동 거상술이 막 뼈가 한 3mm밖에 없다 이러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막 애매하게 상악동 거상술을 안 하고 짧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긴 걸 심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환자분한테 대화를 나눠야죠. 비용이 있으니까. 여러 논문을 봐도 무조건 임플란트는 길수록 유리하긴 해요. 짧다고 안 좋은 건 안 좋다는 의미는 아닌데, 당연히 땅에다 못을 박는데
긴 게 더 잘 붙어 있겠죠. 길수록 무조건 좋은 건 맞는데 요즘은 숏 임플란트들이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짧은 것도 많이 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젊은 분들이면 저는 좀 긴 거를 심은 걸 선호하긴 해요. 그러면 긴 걸 심으려면 상악동상수를 해야 돼요. 임플란트가 아예 안 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뼈 이식을 해서라도 임플란트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면서 피해야 될 구조물들이 몇 개 있어요. 아래턱에 하치조 신경관이라는 게 지나가거든요. 그 신경관까지 거리가 짧으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물론 대학병원에서는 그 신경의 위치를 옮기거나 뭐 그런 방법도 있긴 해요. 또는 위로 뼈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난이도가 훨씬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 임플란트가 좀 어려워지고. 근데 뭐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타고난 것도 있어요. 가끔 이제 어떤 분들 보면 상악동까지 거리가 정말 짧은 분도 있어요. 20대인데. 이분들은 임플란트 하게 되면 되게 어려워지겠다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줘요. 관리 잘해야 된다고. 유전 때문에 그냥 치아 자체가 안 좋은 분들은 뼈 이식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아예. 제 시기에 찾아오시면 할 수는 있죠. 근데 환자분 중 한 명은 당뇨가 정말 컨트롤 안 되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수술만 하면 실패해요. 그런 분들은. 당뇨 수치가 높으면 염증이 되게 잘 발생하고 세균도 입안에 많고, 근데 우리가 절개라고 봉합을 하면 거의 감염이 안 돼야 되는데 감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는 대학병원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흡연 음주 너무 심하거나 몸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당뇨가 너무 심하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 자체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게 술보다 힘든 게 담배 아니에요? 헤비 스모커 분들은 에이 모르겠어 안 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맞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2번에 한 번꼴로 피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반으로 줄거든요. 생각보다 버텨요. 되게 신기하게. 달성할 만한 목표를 줘야지. 반에서 꼴등하는 친구한테 너 무조건 서울대 가 임마 이렇게 하면 그럼 바로 포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넌 이번 목표는 반에서 20등으로 올라가는 거야 라고 지어주면 한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더 안 피면 좋은데 정 못 참겠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저 이번에 수술하신 분도 상당히 담배 많이 피시는 분인데 많이 줄이셨더라고요. 네. 다른 병원에서 망쳐와가지고 원장님이 살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되게 치료가 어려워져요. 임플란트를 잘못 심거나 뼈 이식이 실패돼서 뼈가 확 내려가면 더 어려운 상황이 돼요. 뼈 이식을 했는데 이게 뼈가 내려가는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감염돼서 뼈 넣는다고 다 뼈가 되는 게 아니고 네. 뼈를 넣으면 그 뼈는 다 없어져요. 나중에 그 뼈에 우리 피가 들어오면서 피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뼈를 만나면 뼈가 되고 살을 만나면 살이 돼요. 근데 이식해놓은 뼈는 없어지는 건데 어느 정도 그 뼈가 생기기 위한 과정 동안은 힘이 가해지지 않고 감염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봉합해놨는데 다 터져가지고 오염돼 버리면 뼈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럼 원장님 치료 계획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저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걸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분들은 여기 오피스에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끝내야 돼요. 불편감이 적게 하려면 치료를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치료인데 억지로 빨리 끝낼 수는 없으니까 좀 효율적으로 끝내는 방법을 찾는 거죠. 생각보다 그 뼈 이식이 과잉 진료랑 그렇게 크게 연관은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상악동거 상술이 필요 없는데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뼈 이식으로 과잉 진료를 안 하는 치과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발품 팔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방법이 없어요, 알 수 있는 거. 근데 비교해보는 게 좀 필요하겠죠. 어려운 점은 뼈 이식이 필요한 기준에 대해서 원장님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임플란트 종류에 따라서 컨셉이 엄청 달라지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은 여기서는 뼈 이식 필요 없다 그러고 여기는 필요하다 그러고,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잉 진료냐?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적어도 뼈 이식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뭐 다른 데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죠. 환자분 입장에서는 딱 냉정하게 보면 그냥 여기저기 가서 제일 마음에 드는 데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게 당연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촬영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됐습니다.